주인을 살린 개. 옛날 제주도에는 영리한 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장이라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 일을 하는 한편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사냥도 했습니다. 짐승들을 뒤쫓아 다니다 보니 정신이 없어 고장이는 해가 이미 서산으로 넘어간 줄도 몰랐습니다. 고장의가 이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사방은 어두컴컴해서 어느 쪽이 마을로 돌아가는 길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고장의는 지팡이로 짚으면서 어둠 속을 조심조심 발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젠 마을로 들어서는 길이 나올까? 고장의가 걸어가려고 하는데 뒤쫓아오던 개가 바짓가랑이를 물었습니다. 옳지, 이제 마을에 다 왔나 보다. 고장이가 다시 가려고 하는데 개는 또다시 바짓가랑이를 물었습니다. 이놈의 개가 왜 이리 까불어대지? 애끼 저리 비켜!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개는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고장이가 더 걸어가려고 해도 개가 물어당기는 바람에 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고장이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것은 무슨 곡절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고장이는 아무튼 한숨 쉬어가자고 생각하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장이는 쌈지와 부싯돌을 꺼내어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딱딱 부싯돌을 쳤습니다. 부싯돌에서 튀는 빨간 불티가 고장의 사타구니 밑으로 해서 똑바로 아래로 떨어져 갔습니다. 이것을 본 고장의 머리카락은 쭈삣하고 곤두서고 말았습니다. 이 산 속에는 몇백 길이나 움푹 파인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떨어지는 날에는 결코 목숨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고장이는 한 걸음만 더 내딛기만 했더라도 그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뻔했던 것입니다. 고장이는 온몸에 식은땀이 솟았습니다. 고장이는 앉은 채로 뒤로 몸을 옮겼습니다. 개가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동물이 사람보다 후각, 청각, 예지 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두칠성. 옛날 하늘의 별들이 땅 위에 내려와서 놀고 땅 위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놀던 옛날 어느 곳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한테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늘 쓸쓸했는데 늙음하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늙은 부자 내외는 외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하고 귀여워했습니다. 부잣집 애동아들이 하루는 문 밖에서 제기를 차면서 놀고 있었는데
동냥을 하던 중이 지나가다 말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명이 얼마 길지 못하군. 중이 한 이 말을 외동아들의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얼른 중에게 뛰어가서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 아이는 외동아들입니다. 우리 늙은 내외가 금이야 오기야 하고 사랑하는 외동아들입니다. 어떻게 명을 길게 할 방도가 없겠습니까? 중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나는 저 아이의 명이 짧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저 아이가 어린 나이에 죽을 운수를 구해줄 힘은 없습니다. 문 밖에서 중과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스님, 이 아이는 우리 집 가문을 이을 외동아들입니다. 어떻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중은 늙은 두 내외의 딱한 이야기를 듣고는 허참 큰일 났군 하고 한참 생각하더니 그럼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일 한낮에 남산에 올라가면 널찍한 바위돌에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는 두 늙은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늙은이들한테 가서 간청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는 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한낮이 되자 늙은 두 내외는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과연 널찍한 바위돌을 바둑판으로 삼아 길다란 흰 수염을 기른 두 늙은이가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늙은 두 내외는 바둑을 두고 있는 늙은이 앞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외아들을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바둑을 두고 있던 두 늙은이는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두 늙은 내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점잖게 생긴 늙은이가 무섭게 생긴 늙은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아주 딱한데 저 늙은이 외동아들을 오래 살게 해줍시다. 무섭게 생긴 늙은이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안 되지. 제 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니까 고칠 수 없어. 점잖게 생긴 늙은이가 또 한 번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불쌍한 늙은이들을 우리가 구해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소? 이렇게 점잖은 늙은이와 무섭게 생긴 늙은이가 외동아들의 명을 길게 해줘야 하느니 그렇게는 안 된다느니 의논을 하다가 결국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실은 점잖게 생긴 늙은이는 남두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생긴 늙은이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북두칠성은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수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늙은 내외의 외동아들의 명을
99살로 다시 고쳤습니다. 그 뒤 외동아들은 99살까지 살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북두칠성이 다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호랑이 사냥. 무밭머리맡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무슨 종깨가 한 가지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사는 뒷산에는 물을 좋아하는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밤이면 어슬렁어슬렁 내려와서는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심고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김을 맨 무밭의 물을 뽑아 먹었습니다. 호랑이를 혼내줄 종깨가 머리에 떠오른 할머니는 물을 뽑아 먹으러 온 호랑이를 만나자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호랑이 영감, 그 맛없는 무만 언제까지나 자시려우? 오늘 밤에는 내가 좀 팥죽을 잡숴 보시겠수? 팥죽이란 것도 세상에 있는가? 있고 말고요. 그까지 싱거운 무 맛에 비길 수가 없지요. 그럼 어디 한번 잡숴 볼까? 제가 오늘 밤 팥죽을 쏘아 놓을 테니 꼭 잡수러 오셔요. 고맙네. 이따 또 만나세. 호랑이는 물을 먹지 않고 그냥 돌아가고 할머니는 또 한 번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할머니는 종종걸음을 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오지하로에다 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엌에 있는 물독에 고춧가루를 시뻘겋게 뿌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자기에 바늘을 촘촘히 꽂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문 바로 밑에 새똥을 질펀하게 흘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마당에 큰 멍석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당나귀를 세워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약속한 팥죽은 아예 쑤지도 않았습니다. 호랑이를 잡을 채비를 마치자 방 안에 들어가 앉아 호랑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호랑이 영감, 빨리 오시오. 호랑이 영감, 빨리 오시오. 어둑어둑해지자 호랑이가 산 밑의 집에 어슬렁어슬렁 내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냅다 소리쳤습니다. 호랑이 영감 오셨소? 호랑이는 자기가 왔다는 기척으로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할머니는 반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때맞춰 잘 오셨군요. 그런데 손님한테 심부름을 시켜서 안 됐지만 마당에 하루를 들여다 주구려. 왜 이렇게 날이 쌀쌀한지. 맛있는 팥죽을 대접해 준다는데 그깟일 어렵지 않지. 호랑이는 돌아서서 화로가 있는 데로 갔습니다. 할머니 불이 꺼졌는데? 불이 꺼졌어도 불씨는 있을 테니 입을 대고 불어보세요. 호랑이는 할머니의 말대로 화로에다 입을 대고 힘껏 불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확 일어나서 호랑이의
커다란 눈에 들어갔습니다. 호랑이는 두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두 눈은 비빌수록 더 쓰리고 아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눈에 재가 들어갔소. 이 일을 어떻게 하지? 할머니는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습니다. 거 야단났구려. 얼른 부엌에 들어가서 물독에 물로 두 눈을 씻어내세요. 호랑이는 할머니가 말한 대로 부엌에 들어가서 물독에 물로 두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시뻘겋게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두 눈알이 빠져나갈 것처럼 아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두 눈은 더 아프니 이거 큰일 났네 그려. 할머니는 무릎을 탁 치면서 거 야단났네 그려. 얼른 수건으로 훔쳐내세요. 호랑이는 할머니가 말한 대로 부엌에 걸린 수건으로 두 눈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건이라기보다는 바늘꽂이였습니다. 바늘이 호랑이 눈을 찌르고 나니 더욱 아파서 호랑이는 마당에 나가서 뒹굴고 싶었습니다. 호랑이는 할머니한테 3번이나 속고 나서야 자기가 할머니 애께에 말려든 것을 알았습니다. 아, 속았다. 속았어. 여기 더 있다간 큰일 나겠다. 호랑이는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치려고 부엌문의 문턱을 넘어서니까 색동에 미끄러져 땅이 꺼질 듯한 소리를 쾅 하고 울리면서 나동거라졌습니다. 그때 마당에 펴놓았던 멍석이 두루루 호랑이를 말아버렸습니다. 멍석이 호랑이를 두루루 감아버리자 당나귀가 뛰어와서 멍석 속에 호랑이를 눌러매고 쏜살같이 뛰어 바닷속에 첨벙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로, 물독, 수건, 쇳똥, 멍석, 당나귀가 할머니와 함께 힘을 합하니 힘세고 무서운 호랑이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